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백의 인지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저는 어떤 이론의 배경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그 학자의 이걸 창시한 학자의 생애를 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이론을 이해하는데 그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요 로드 아일랜드 출생이고 또 예일 대학 그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서 정신과를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지 치료를 장애 집단에 사용했고 학술지를 창간을 하고 우울증을 위한 인지 치료를 발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백은 요 우울증 치료에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백은 러시아계 유태인 미국 이민자인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자, 오남매 중 막내 아들로 태어날 즈음에 어머니는 그 외동딸의 사망으로 우울증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백은 어렸을 때 팔부상으로 평생을 고생하였으며 불안 증세로 학교에 자주 결석을 했다고 합니다. 대개 이러한 경우에 그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극복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빠져서 그 스스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백은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그 이러한 증세를 스스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어떤 인지적 치료에 대해서 그 우울증 치료에 대해서 성공을 한 걸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백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어려움들을 인지적으로 해결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경험은 우울증을 치료하는데 이용되었습니다. 백은 사람들을 돕는 데 있어서 정신분석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이러한 백은 그 우울증을 치료하면서 우울증 환자를 상담하면서 그들의 어떤 인지적 요인이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인지적 요인이 어떤 정서적 장애 또는 어떤 그러한 그 우울증 증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 인지적 요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고를 의미하죠. 이러한 요인을 우리는 자동적 사고, 그리고 스키마, 역기능적 신념, 인지적 왜곡 등의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지 이론은 어떤 이 사건은 그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라고도 하고 또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고도 합니다. 자동적 사고가 긍정적이면 아무 이상이 없겠죠. 근데 이런 부정적 자동적 사고로 인해 가지고 어떤 우울증이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부정적 자동적 사고 이런 것이 이제 중립적 또 긍정적 중립적 사고로 전환시켜주면은 우울증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자동적 사고를 긍정적 또는 중립적 자동적 사고로 바꿔주면 자, 우울증이 해결된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 백의 이론의 요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자기 어떤 이성 친구와 헤어졌다라고 봤을 때, 자, A타입이란 사람은 뭐 사람이 만나다가 헤어질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크게 어떤 우울 증세가 오지 않겠죠. 근데 B타임처럼 절대 헤어져서는 안 돼. 나는 그 사람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한 어떤 우울 증세가 오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바로 이제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고, 즉 인지죠. 인간의 사고와 행동은 아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이 백의 이론적 이론은 능동적이고 지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동적 사고죠. 이런 자동적 사고는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어떤 인지의 흐름인데, 이것이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면은 우울 증세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동적 사고는 정서적 반응으로 이끄는 외부 자극이나 상황에 의해서 촉발된 어떤 개인 생각으로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선택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동적 사고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생성한 가정, 신념, 기대, 규범 등을 반영하고 개인의 감정, 행동, 신체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현실 사건의 의미를 이런 부정적으로 왜곡하는 자동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 그래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고 하죠.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이런 심리적인 문제는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했을 때 자동적으로 떠올리는 부정적 내용의 생각들로 인해서 발생된다. 그래서 우울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어떤 자동적 사고를 살펴보면은,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은 우울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와 같은 자신에 대한 비관적 생각. 두 번째는 나의 미래는 절망뿐이다 와 같은 앞날에 대한 염세적인 생각. 세 번째는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와 같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우울 증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스키마는 과거의 경험을 어떤 일반화한 기억 체제로서 정보 처리와 행동을 지배하는 구체적인 규칙이다. 그래서 이러한 핵심 신념을 수반하는 인지적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핵심 신념을 수반하는 인지적 구조다. 그래서 인지적 구조로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사건의 정보를 선택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며 결과를 예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백은 스키마 작업을 치료 과정의 핵심이라고 본 것입니다.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어떻게 일반화된 기억 체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로 갖고 있느냐, 어떤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 의미를 해석하고 결과를 예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치료 과정의 핵심하여 본 것이죠. 자, 이 역기능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말 그대로 역기능적 신념입니다. 이걸 앨리스는 비합리적인 신념이라고도 하고, 이러한 역기능적 신념이란 삶에 대한 믿음이나 원칙으로서 절대적이고 융통성 없이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은 이러한 신념을 핵심 신념과 중재 신념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핵심 신념은 세계, 타인, 자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경직된 견해로서 당연한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핵심 신념이고, 그래서 핵심 신념은 왜곡된 정보의 선택으로 더욱 강화되고 지속된다고 합니다. 자, 중재 신념은 가장 깊은 수준인 핵심 신념과 낮은 수준, 표충적 수준인 이런 자동적 사고를 중개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재 신념은 핵심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며 가정, 기대, 규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또한 핵심 신념으로부터 중재 신념을 거쳐서 자동적 사고가 생성되고 그 결과 다양한 정서, 행동, 신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핵심 신념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로 나오게 되면 정서가 우울하고 또 행동에도 우울한 행동을 보이겠죠. 인지적 왜곡입니다. 인지적 왜곡이란 현실 사건의 경험을 해석하는 이러한 정보 처리 과정에서 범하는 체계적인 잘못을 이룬다. 그래서 경험의 의미를 과장하거나 또는 왜곡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논리적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자, 과장하거나 어떤 왜곡, 경험을 이런 인지적 왜곡은 별다른 노력 없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서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살펴보면은 세상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삶에 관한 이해의 틀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삶의 인지도식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굉장히 많지만 여기서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내 가치는 타인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죠. 내 가치는 내가 평가하는 거지 왜 타인이 평가합니까? 그렇죠? 이런 것이 이제 엮이는 인지도식 또는 뭐 똑똑하며 돈이 많아 행복하다. 사람이 똑똑하고 돈이 많아 행복하다고 볼 수가 없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타인의 사랑 없이 행복은 없다. 네.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나약하다. 우리가 정말 도움 필요할 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역기능적 인지도식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부정적 자동적 사고로 나오겠죠. 그래서 결국은 역기능적 인지도식이라는 것은 부정적 내용의 자동적 사고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갖게 되면은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확대시키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은 우울증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역기능적 인지도식의 표를 한번 살펴보면은 어떤 선행 경험이 있다. 자, 이 선행 경험에서 이러한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 가지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자, 주요 사건이 발생됐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형성돼 가지고 있으면 역시 이러한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활성화되겠죠. 자, 이것이 이제는 사건이 그냥 주요 사건이 발생이 안 됐을 때 나타나지 않는데 이런 주요 사건이 발생됐을 때 활성화되죠. 그러면 이러한 역기능적 인지도식이 활성화되면은 부정적 사고를 갖게 되고 또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고 나가서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된다. 즉, 이 인지는 이런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지 모델인데요. 백이 제시한 인지 모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어린 시절에 부모 및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핵심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자, 역시 어린 시절 부모 및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현실에서 만나는 상황이나 사건이 핵심 신념, 중대 신념 등을 활성화하면 개인마다의 독특한 자동적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독특한 정서적, 행동적,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고, 이러한 반응은 어린 시절의 사건이나 경험으로 인해 생겨난 개인의 스키마를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어떤 역기능적 스키마가 활성화되면 성격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역기능적 스키마가 활성화되면 성격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인지 모델은 어떤 상황, 사건이 발생이 됐다. 근데 그 전에 이제 핵심 신념이, 마음속 핵심 신념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재 신념이 있죠. 그리고 이제 자동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 자동적 사고가 부정적 자동적 사고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행동적으로 매우 우울한 행동을 하겠죠. 신체적으로도 매우 안 좋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인지적 왜곡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지적 왜곡은 우리가 꼭 알아줘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인지적 왜곡의 유형에는 이러한 자의적인 추론, 선택적 추상, 과일반화, 극대화 혹은 극소화, 개인화, 이분법적 사고, 정서적인 추론, 긍정격화, 파국화, 명명 혹은 잘못된 명명 등이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자의적 추론 중요합니다. 이 자의적 추론은 충분하고 적절한 증거가 없는데도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러한 왜곡은 상황에 대한 비극적 결말이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심하면 혼자 막 상상을 합니다.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것처럼 상상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이제는 또 다른 독심술 같은, 그 옛날에 궁예가 이 독심술을 썼다고 하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그냥 죽여버리죠. 너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은, 미워한다고 내가 네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영모의 마음을 갖고 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이러한 자의적 추론의 다른 형태는 바로 독심술과 또 부정적인 예측, 스스로 예측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심술이라 하는 것은 타인들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또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할 것이라는 상념에 관련되고 있는 것이죠.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 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카톡 답이 없다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내 신경을 거슬게 하려고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있는, 어떤 사람이 큰 소리로 노래 부르고 있으면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자의적 추론. 또 우리가 내가 실직을 했는데, 만약에 실직을 했는데 나의 친구가 좀 잘 나가는 곳에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많이 도와준 친구예요. 그래서 내가 실직을 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좀 조언 좀 구하려고, 도움을 구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그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았어. 근데 이제는 만약에 생각을 그 친구가 좀 바쁜 모양이다, 이따 저녁에 다시 전화를 해야지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의적으로 추론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실업자 됐다고 날 무시하는 거야, 전화도 안 받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인지적 자의적 추론의 왜곡이 되는 것이죠. 자, 과일반화. 자, 단일 사건에 기초하여 극단적 신념을 가지고 그것들을
유사하지 않은 사건들이나 장면에 부적절하게 적용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과일반화에서 어떤 성적 피해자는 한 가지 사건에 기초한 결론을 광범위한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죠. 한두 번의 실현으로 또 실현당할 것으로 예상해서 더 이상 연애를 하지 않을 경우 뭐 과일반화가 되겠고, 또 짝꿍 첫인상이 좋아서 댐댐이가 올바르고 선하다고 판단하는 거 한번 딱 보고 첫인상이 좋다고. 세 번째는 극대화 혹은 극소화입니다. 자, 개인이 불안전을 최대화하거나 또는 좋은 점을 최소화시킬 때 생긴다.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나 결점 또는 타인들의 재능을 바라볼 때는 그것들을 실제보다 좀 더 큰 것처럼 보게 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자신의 장점이나 타인의 문제를 대할 때는 축소해서 사건들이 자꾸 멀게만 보이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불완전한 점들을 극대화하고 좋은 점들을 극소화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자신이 부적절하며 타인들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울하다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면접 보고 떨어지고는 이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낙담하는 것이죠. 또는 1등을 하고도 아유 나는 그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겠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오해는 극대화시키는 것이고. 자, 이부분적 사고입니다.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극단적인 생각이죠. 극단적인 사고. 그래서 완전한 실패 아니면 대단한 성공과 같이 극단적으로 흑과 백으로 구분하려는 경향이죠. 즉 흑백 논리로 사고하고 해석하거나 또 경험을 극단적으로 범주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부분적 사고를 하게 되면 일들은 좋은 것이 되든지 또는 나쁜 것이 되는 것이죠. 좋든 나쁘든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거죠. 자, 애인하고 헤어졌다. 헤어질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극단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뭐 인지적 왜곡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인지는 극단의 초점에 있어서 둘 사이의 희생 영역을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은 자신의 실패 혹은 나쁜 측면만을 생각하여 자동적으로 부정적 신념을 이끌도록 함으로써 낮은 자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선택적 추상인데요. 100번 99번 잘했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 하나 실패한 거 가지고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선택적 추상은 때때로 정신적 여과라고도 불리고, 이러한 왜곡은 어떤 상황의 긍정적 양상을 여과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부정적 세부사항에 머무르는 것을 말하는 거죠. 부정적 하나에 머무르는 겁니다. 사건의 일부 세부사항만 기초로 결론을 내리고 전체 맥락 중에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심을 두는 부분이 실패와 부족한 점에 관한 것 뿐이라는 것이 여기서의 어떤 가정인 겁니다. 선택적 추상에는 개인은 어떤 여타의 가용 자료로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우울한 생각을 정당화하거나 지지하는 단일의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채택하는 것이죠. 여자친구가 파티에서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다른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걸 보고 질투하는 거죠. 99번 잘 지내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선택적 추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화인데요. 이건 관련 지을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외적 사건들과 자기 자신을 관련 짓는 경향이죠. 종종 잘못된 개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개인에는 책임져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가정을 내포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이 우리 회사의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다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이 시험을 마쳤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운다고 판단하는 거죠. 엄마 아빠 막 싸우니까 내가 시험을 이번에 잘못 봐서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정서적 추론. 정서적 추론은 그 잘못된 양상은 그 정서적 추론의 잘못된 양상은 정서적 감정이 왜곡으로 보이지 않고 현실과 진실의 반영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자, 이는 사람이 정서적 경험에 근거해서 그 자신 또는 세계 또는 미래에 관해서 추리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왜곡은 자기 자신의 정서를 사실이 실제로 그렇다고 보는 데에 대한 근거로서 취하는 것에 관련이 된다. 자, 논리는 나는 느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이고 나는 부적절하다고 느낀다. 고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이 부적절하다는 느낌을 통해서 아무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단정 져버리는 것이죠. 자, 긍정 격하는 말 그대로 긍정을 낮추는 것이죠. 개인이 자신의 긍정적 경험을 격화시켜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 그래서 따라서 내담자는 긍정적 경험을 감소시키거나 그것을 부정적 경험으로 전환함으로써 이 모순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신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적 추론에서는 개인은 상황의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긍정적 측면을 무시하는데, 반면에 이 긍정 격화에서는 개인은 긍정적 측면들을 능동적으로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진실로 승리의 문턱에서 패배를 자초하고 마는 어처구니 없는 왜곡인 겁니다. 자,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신의 실력이 아닌 운에 의한 것으로 돌려버리는 것이죠. 자기가 한 긍정을 낮추는 것이죠. 자, 파국하는 이 왜곡은 개인이 걱정하는 한 사건을 취해서 지나치게 과장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계속 파국화시키는 사람은 이러한 광명천지에서도 먹구름만을 바라보거나 그것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이처럼 어떤 재난에 대한 과장은 세상에 곧 종말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가 개에 물린 사람이 이제 곧 광견병으로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막 생각하는 것이죠. 명명과 잘못된 명명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어떤 잘못에 근거한 자기 명명에 의해서 창조가 된다. 그래서 잘못된 명명은 일반화의 극단적인 형태다. 그리고 내담자가 어느 하나의 단일 사건, 종종 매우 드문 일에 기초해서 완전히 부정적으로 상상하는 거죠. 이것은 특정한 행동이나 특성을 가진 어떤 사람을 동일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오류나 불완전함을 근거해서 하나의 부정적 정체감을 창조하거나 그것이 마치 진실한 자기인 것처럼 단정 짓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자신의 잘못을 과장해 나는 인간 쓰레기다라고 명명하는 것이죠. 붙여버리는 것이죠. 이름표를 붙이는 거예요. 한 차례 지각을 한 학생에게 지각대장이라고 이름표를 붙이는 것이죠. 예, 이와 같이 이제는 인지적 왜곡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 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떤 것이 어떤 인지적 왜곡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것으로 백의 인지 이론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